안녕하세요. 현재 3천여 명의 가족분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 모든 경기 종목을 다루고 있는 베테랑 베터라스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많은 경기들의 조합픽을 무료로 매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 후 문의 주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스포츠 토토 및 동행 복권 파워볼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보는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프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예선 A조 조별 예선 경기 레바논 vs 아랍에미리트 분석입니다. 현재 레바논은 아시아 3차 예선 A조에서 1승 2무 2패로 2위에 위치해 있으며 아랍에미리트는 0승 3무 2패로 5위의 자리에 있습니다. 레바논의 피파 랭킹은 92위이며 아랍에미리트의 피파 랭킹은 71위입니다. 레바논의 최근 5경기 성적은 1승 2무 2패, 아랍에미리트의 최근 5경기 성적은 3무 2패로 매우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팀의 상대 전적은 아랍에미리트가 3승 2무 1패로 앞서 있습니다. 가장 최근 경기는 아랍에미리트의 홈에서 펼쳐진 월드컵 예선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는 0-0 무승부로 경기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아랍에미리트가 승리를 했으나 너무 먼 과거이기 때문에 다가오는 경기를 분석할 데이터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레바논의 가장 최근 경기는 이란과의 2-1패였습니다. 당시 레바논은 4-4-2 포메이션으로 사드 선수와 쿠드 선수는 최전방에 위치해 있으며 아시, 모하메드, 마타르, 야라디, 하이다르 선수가 중원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방은 알제인, 알리다이니, 알렉산더, 펠릭스 선수가 자리하고 있으며 골문은 모스타파 마타르 선수가 지켰습니다. 레바논은 전반 종료 직전에 선제 골을 넣었습니다. 당시 골은 이란 선수들이 오프사이드임을 주장하며 경기에 집중하지 않는 사이 사드 선수가 슈팅을 통해 바로 득점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후반 추가 시간에 동점골과 역전골을 허용하면서 아쉽게 2-1로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현재 레바논의 감독은 체코 국가대표팀 출신인 이반 아색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유럽, 일본 그리고 중동팀에서 지도자 생활을 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정 1차전에서 상대적 우위에 있는 아랍에미리트의 원정 경기에서 0-0 무승부까지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감독은 바뀌었지만 중동 특유의 밀집 수비와 침대 축구의 색깔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는 3위의 잔여 경기를 놓고 봤을 때 레바논을 넘어 3위에 안착할 수 있습니다. 대륙별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하려면 레바논과의 경기에서 무조건 승리를 해야 합니다. 물론 아랍에미리트는 과거에 비하여 전력이 매우 약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유망한 선수들이 종종 배출되었으나 최근 좋은 기량을 선보이는 선수들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아랍에미리트에서 관심을 가져볼 선수는 알리 마푸트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알자지라에서 227경기, 165골을 기록하면서 팀 내 레전드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강점은 자국 리그 출신인 선수들이 가장 많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알자리라 소속이 선수들이 많이 자리하고 있어 매우 끈끈한 조직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직전 경기에서 한국에게 패배를 했습니다. 선수비 후 역습이라는 축구를 보여주었지만 페널티킥을 내주면서 1-0 패배를 했습니다. 레바논 vs 아랍에미리트 경기에서 아랍에미리트는 4-3-3 포메이션을 사용하며 마푸트 선수를 중심으로 하여 공격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랍에미리트는 레바논을 상대로 할 때 공격적인 전개를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에서 보여주었던 선수비 후 역습이 아니라 점유율을 중심으로 축구를 이끌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레바논 vs 아랍에미리트 경기에서 아랍에미리트는 4-3-3 포메이션을 통해 점유율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마푸트 중심의 공격을 이끌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레바논과 아랍에미리트 두 팀은 공격력이 다소 약한 팀입니다. 반면 아시아에서는 약체 팀이기 때문에 수비적인 전술에 있어서는 매우 좋습니다. 레바논 vs 아랍에미리트 경기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레바논의 선수로는 호안 오우마리 선수입니다. 일본 제1리그의 FC 도쿄에서 활약하고 있는 중앙 수비수입니다. 높은 피지컬을 활용하여 공중볼 처리 능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세트피스 상황에서 공중볼 싸움을 통해 골문을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트피스에서 공격 후 수비로 복귀하는 속도가 비교적 느립니다. 그만큼 발이 빠른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뒷공간의 커버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 주목할 수 있는 또 다른 선수는 알리 마부쿠트 선수가 있습니다. 발이 빠르고 결정력이 높은 선수입니다. 역습 상황 또는 상대팀의 뒷공간을 노릴 때 여우처럼 명민하고 예리하게 파고듭니다.
그러나 상대팀의 강한 압박을 당할 때는 우둔한 거북이처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합니다. 상대의 압박을 당할 때보다 빈 공간을 파고들 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레바논의 세트 플레이 공격을 수비하고 나서 빠른 역습을 가할 때 알리 마브쿠트 선수의 움직임이 빛을 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약점은 한국과의 경기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현재 아시아 조별 예선에서 1승도 기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팀의 공격력은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아랍에미리트의 공격을 위협적으로 평가하여 매우 강한 압박으로 점유율을 가져갔습니다. 대한민국은 뛰어난 볼키핑 패스 능력으로 점유율을 유지한 것이 아니라 강한 압박으로 상대팀의 공을 탈취하여 점유율을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상대팀의 강한 압박에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이미 대한민국과의 경기에서 나타났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점유율 축구를 선호하는 팀입니다. 9월에 펼쳐진 레바논과의 경기에서는 70%대 점유율을, 시리아전에서는 59%, 이란전에서는 55%, 이라크전에서는 65%의 점유율을 가져갔습니다. 경기에서는 승리하지 못했지만 점유율은 모두 승리한 셈입니다. 하지만 한국과의 경기에서는 40%의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점유율도 가져가질 못했습니다. 다가오는 레바논 vs 아랍에미리트 경기에서도 레바논이 효율적인 압박을 통하여 아랍에미리트의 패스를 질식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바논은 앞서 9월에 펼쳐졌었던 경기에서 70%의 점유율을 허용하였으며 600회에 달하는 패스를 주고받는 광경을 눈뜨고 지켜봐야 했습니다. 특히 아랍에미리트에는 후방 빌드업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비수인 샤인 압둘라흐만 선수와 수비형 미드필더 선수인 마제드 하산의 컨디션이 좋지 않습니다. 최근 기세와 아랍에미리트가 노출한 약점, 그리고 레바논이 홈이라는 점을 본다면 레바논이 다소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파 랭킹과 전력으로만 놓고 본다면 아랍에미리트가 우위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선에서 1승도 거두지 못했지만 아랍에미리트의 공격력은 무시할 수준이 아닙니다. 두 번째 경기는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예선 3라운드 B조 베트남 vs 사우디아라비아 경기 분석입니다. 2022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은 1위와 2위팀이 본선 진출권을 얻게 되며 각 조의 3위팀은 한 장의 월드컵 진출권을 놓고 아시아 지역 예선 플레이오프에 진출하여 단판으로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B조의 순위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오전 4승 1무로 1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은 5점 5패로 승점을 단 1점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최근 4경기 성적은 4승 1무입니다. 가장 최근 경기는 아시아 3차 예선 B조 2위인 호주와 0-0으로 비겼습니다. 베트남은 5점 5패로 부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기에서 패배했지만 사우디아라비아와 오만에게 3-1로 패배한 것을 제외하면 모두 한 골 차이로 패배했습니다. 베트남의 피파 랭킹은 98위이며 사우디아라비아는 피파 랭킹은 49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핵심 선수는 알힐랄 소속인 살렘 알 다우사리 선수입니다. 빠른 발과 드리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골 결정력이 부족합니다. 베트남의 핵심 선수는 응우인 꽝하이입니다. 베트남의 하누이 FC 소속입니다. 이 선수는 전방 압박 능력과 활동량이 좋은 측면 미드필더입니다. 하지만 발이 빠르지 못해 수비 가담 속도가 다소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왼발잡이인 이 선수는 오른발로 킥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왼발만 사용하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선수의 공격 패턴은 매우 단조로우며 공격의 타이밍을 자주 놓칠 때가 많습니다. 다가오는 베트남 vs 사우디아라비아 경기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우위에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피파 랭킹과 최근 경기 전적, 그리고 팀의 스쿼드만 놓고 보아도 사우디아라비아가 압도적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박항서 감독이 이끌고 있는 베트남은 베트남 축구 역사상 처음으로 아시아 2차 지역 예선까지 진출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서 월드컵 본선 진출이라는 무대가 얼마나 높은지 다시 한번 실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에 카타르 월드컵 최종 예선으로 나선 국가, 또한 베트남이 유일한 만큼 다가오는 경기를 대하는 태도는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베트남은 오만과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로 선제골을 넣었으나 3골을 연달아 내주면서 패배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과정만 놓고 본다면 베트남도 나쁘지 않았지만 스포츠는 결과로 입증하는 것이기에 베트남의 성적은 현재 최하위입니다. 베트남의 가장 큰 단점 중 하나는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공과 상관이 없는 지역에서 불필요한 파울을 자주 범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경기에서도 불필요한 파울로 인해 퇴장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베트남은 2차 예선에서도 7개의 페널티킥을 허용하며 경험 부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V리그에는 바이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최종 예선에서 내준 페널티킥 대부분이 발을 통한 판정이었습니다. 그만큼 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베트남 선수들은 바 판정으로 인하여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트남이 드러내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공이 없는 상황에서 파울을 범하고 있으며 과도한 접촉을 통한 플레이를 한다는 점입니다. V리그의 심판들은 이를 놓치는 경우가 많지만 바이 적용되고 있는 월드컵 최종 예선 무대에서는 모두 파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듯합니다. 베트남은 바이라는 제도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불필요한 파울을 내주며 스스로 자멸하는 모습을 경기 중에 자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실력이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베트남은 현재 B조에서 가장 약한 팀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베트남은 오전 전패를 하면서 월드컵 본선 진출은 이미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더 나아가 승점을 따내는 것조차 매우 힘들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아시아 축구의 변방이었던 베트남이 월드컵 최종 예선에 진출한 것은 매우 대단합니다. 베트남 vs 사우디아라비아 경기에 임하는 사우디아라비아는 B조 최약체인 베트남을 상대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긴장을 놓을 수 없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다가오는 경기에서 무조건 승리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는 2위에 위치하여 추격하고 있는 호주를 따돌리기 위해 무조건 승리를 해야 합니다. 베트남은 월드컵 본선 진출은 불가합니다. 하지만 베트남 사상 첫 월드컵 최종 예선 승리라는 강한 목표가 아직까지 자리하고 있습니다. 월드컵 최종 예선 B조 1위와 최하위 간의 경기지만 두 팀은 승리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계속 패배하고 있지만 베트남 축구협회는 박항서 감독과 1년 재계약을 하며 꾸준한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계약을 한다고 하여 사우디아라비아와 베트남의 레벨 차이가 좁혀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베트남이 보여주고 있는 또 다른 문제는 수비의 집중력입니다. 5경기에서 11골을 내줬습니다. 기존의 3백에서 5백으로 전환하고 있지만 집중력 있는 수비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의 주전 골키퍼인 반당 람 선수 또한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vs 사우디아라비아 경기에서 베트남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지난 맞대결에서 선제골을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베트남은 선수비, 후 역습이라는 축구가 매우 익숙하므로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하는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여러 차례 진행되는 역습 속에서 일선 라인의 결정력이 받쳐주면 사우디아라비아에게 또다시 일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피파 랭킹 조별 예선 순위만 놓고 보아도 베트남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몸값은 베트남의 6배입니다. 그만큼 쉽게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공식 경기에서 10경기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진에서 보여주고 있는 기세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후방 또한 매우 든든합니다. 베트남과의 1차전에서 역습에 한 골을 내줬으나 사우디아라비아의 후방은 안정감이 높습니다. 베트남 vs 사우디아라비아 경기에서 객관적인 전력은 이미 사우디아라비아가 압도하고 있습니다. 각 포지션의 기량에서 이미 사우디아라비아가 크게 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사우디아라비아가 승리할 확률이 높으며 베트남의 공수 밸런스가 무너진 상태에서 아시아 상위권 레벨인 사우디를 상대로 승점을 따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베트남 또한 모든 경기에서 패배하며 팀의 기세는 그리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은 아직까지 승리에 대한 갈망은 매우 강합니다. 스포츠에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석을 한다면 적중할 확률이 1%라도 더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전문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정보는 오직 라스TV.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주시는 이유는 두 눈으로 보시고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